우크라이나 최대 광공업 지대 중에 하나고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GDP의 4분의 1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이곳인데 돈바스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ни одного дня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обстрело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онбасса. Сформированная крупная войсковая группировка постоянно использует ударн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тяжелую технику, ракеты, артиллерию и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блокада, издевательства над людьми, включая детей, женщин, стариков, не прекращаются. Сколько эта трагедия мож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Сколько еще можно это терпеть? Вам говорили, что я прикажу наступать на Донбасс, стрелять, бомбить без вопросов. Хотя вопросы есть и очень простые. Стрелять в кого? Что бомбить? Донецк, в котором я бывал десятки раз. Видел лица, глаза. Луганск, дом, где живет мать моего лучшего друга. Место, где похоронен отец моего лучшего друга. Заметьте, я говорю сейчас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영상만으로는 입장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한쪽은 그럴 이유가 시켰다라고. 없다고 하고. 그 지원 씨 말대로 이게 두 나라의 입장이 분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이제 상반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돈바스 지역이 그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8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이런 세력들은 그러니까 시청과 정부 청사를 점거한 뒤에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에 이 지역을 이제 말레이시아 그 여객기가 지나고 있었는데 미사일이 발사돼서 이 비행기가 격추되고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탑승했던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와. 이제 이런 비극이 벌어지니까 국제 공동 조사단이 만들어져서 조사를 했더니 독립을 하려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만든 반군 세력이 쏜 러시아제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왜 러시아는 8년 전부터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무력 행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이 지역을 차지하고 했을까? 바로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입 국가 중에 한 나라라도 공격을 받으면 다른 국가들이 회원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안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어떤 조직이었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1990년에 미국이 소련과의 조약에서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동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나토의 동진은 계속 진행이 되고 푸틴은 계속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 다가오지 말라. 이에 대해서 나토는 이 베를린 장벽을 기준으로 한 동진을 얘기한 것이지 전 국가를 모든 국가를 상대로 동진 금지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결국 나토의 동진은 최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파란 게 다 나토라는 거예요? 예, 그 유럽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나토의 주둔 지역하고 모스크바 사이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토의 중심인 미국이 동유럽으로 확장하는 국제 전략에 러시아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Но вы понимаете или нет, что если Украина будет в НАТО,
и военным путем будет возвращать себе Крым,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будут втянуты в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с Россией. Конечно, значит, потенциал объедин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ТО и России несопоставим. Мы понимаем. Но мы также и пони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И по некоторым компонентам, п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даже многих опережает. Победителей не будет. И вы окажетесь втянутым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помимо своей воли. И вы даже не успеете глазом моргнуть, когда будете исполнять пункт 5 Римского договора. 무서워. 막. 되게 호전적이다. 너무 무서운데요, 대통령이. 이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크림반도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나토가 이 무서운 보복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죠. 네. 그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1991년에 소련에서 탈퇴한 그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독립했을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도 크고 워낙 또 농사 잘 되기로 손꼽히는 토양인데다가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그 군수 물자 생산의 그 30~40%를 감당했을 만큼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군수 산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 제 그 5위의 군사력을 갖춘 채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구나. 소련에서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는데 그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돼 있었어요. 예. 그걸 소련이 안 가져갔구나. 예. 소련 시절에 핵미사일 176기 그리고 핵탄두 1,800여 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네. 독립을 하고 보니까 얼떨결에 세계 핵무기 보위 3위 국가로 손꼽힐 정도로 와. 핵무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득이네요. 경제 제도와 관리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3년 한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1만 %에 달하기도 했어요. 1,000원짜리 빵을 10만 원에 주고 사 먹어야 했던 셈이죠. 그리고 1994년에는 GDP가 전년 대비 36%나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 줄어든 셈인데 문제가 경제뿐만이 아니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경제를 일으켜야 할 정부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요. 당시 거대 국영 기업체였던 가스, 석유, 식료품 등 이 알짜배기 기업을 경제 권력층에 기생하던 소수 경제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이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엎친 데 덮쳤구나. 예.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이들은 그 핵무기를 관리할 능력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비싼 값을 부르는 나라에게 핵무기를 팔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가장 신경이 곤두선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였습니다. 다급하게 제동을 걸죠. 결국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고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모여서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가 모여서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하나,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둘,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다섯,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여섯,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한다. 이 당시 그 러시아의 예일진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이 각서에 그 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핵무기 폐기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각서를 체결하는 대신에 핵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보상을 받고 한 개당 $100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그 약 2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대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팔지 말자. 네. 왜냐면 넘기면 힘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그 조약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가 힘이 엄청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러시아에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론에서도 그런 언급이 안 돼 있고 아예 그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한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도 없어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고 나토에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